예측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우리 아이들의 돌발 행동 앞에 주름살과 질문만 들어가는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시간, 아이를 바꾸는 시간, 아바시의 진행을 맡은 엄재윤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 뇌기능신경학 전문의 김지훈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토픽은 어떤 걸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이제 우유에 대해서 더 깊이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 이제 우유 하면은 대부분 어머님들께서 아이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수 그렇죠. 푸드라고 생각들 하시고, 또 우유를 마시면은 키가 더 크게 자란다고들 생각을 하실 텐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유를 마시면은 오히려 키가 더 못 자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못 자란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유를 마시면 키가 자란다는 게 저희가 어릴 적부터 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설인데, 네. 지금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반대, 완전히 반대되는 역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좀 원초적인 질문서부터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과연 동물들이나 이제 우리가 우유를 왜 마시냐예요. 그렇죠. 자연에서는 우유가 왜 존재하냐. 네. 이제 이런 진화론으로 보게 된다면은 우유는 간단하게는 네. 이 태어났을 때 그 동물이 연약하고 체형이 작고 하기 때문에 맞아요. 급격하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엄마의 모유를 네. 이제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유를 마셔서 얼른 몸을 불려서 포식자들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물들을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요, 이제 굉장히 작은 쥐에서부터 좀 등치가 큰 소라던가, 네. 얘네들이 우유를 마셨을 때 얼마나 빨리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속도를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 성장을 하는 속도와 그 수명하고는 서로 이 상관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이제 뭐냐면은 수명이 이제 길수록 성장을 하는 속도가 느리고요. 느려지고. 네, 수명이 이제 짧을수록 성장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래서 네. 쥐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한 40배 정도 더 빨리 성장을 하지만, 그렇죠. 우리보다 대략 한 40배 정도 더 오래 못 살아요. 빠르게 죽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수명이 한 1, 2년 정도 되고, 이제 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한 4배 정도 더 빨리 성장을 하지만 우리보다 4배 정도 이제 더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 살죠. 그러니까 멍멍이도, 강아지도 네. 인간의 1년이 그 아이들의 7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아지들도, 그러니까 동물들은 인간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성장을 하고 또 그만큼 또 빠르게 늙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강아지들도 이제 그런 크기가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냥개처럼 이제 그 큰 그레이트 데인 같은 강아지들은 이제 한 4년 정도 산다고 네.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못 사는구나. 집안에서 이제 아파트에서 키우는 네. 그런 치와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10년에서 한 18년 정도를 이제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굉장히 그러죠. 같은 종류 안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나네요. 네. 그러니까 그 크기에 따라 좀. 그렇죠. 근데 이게 그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실은 그 우리 인간의 그런 이런 키 크기와 네. 또 이런 수명과 그런 통계를 봤을 때도 사람이 키가 더 크고 덩치가 더 클수록 수명이 좀 더 줄어든다라는 그런 자료도 있어요. 네. 뭔가 좀 슬픈데 그게 네. 뭐 어느 정도 이상이면 수명이 줄어든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수치가? 이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이제 지구 역사상 네. 이제 가장 키가 컸던 사람이 네. 이제 미국의 로버트 와들로우라는 네. 이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의 키가 몇 센티미터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을 모르지만 야오밍 그 중국의 농구 선수 있잖아요. 그분이 한 230cm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분보다 더 클 수 있나요? 네, 가능한가요? 이분은 이 로버트 와들로라는 사람은 키가 무려 2m 72cm 정도 도달을 했고요. 훨씬 컸네요, 야오밍. 근데 여기서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네. 이제 이분은 아무 질환이 없었는데 그냥 22살 때 그냥 자는 도중에 그냥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22살이요? 네, 너무 어린 아주 어린 나이 때. 네. 근데 반면 이제 지구 역사상 가장 키가 작았던 사람은 네. 이 샨드라 당기라는 네. 이제 네팔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실은 한 2년 전 이제 2015년도에 76세 나이 때 그냥 조용하게 네. 그래서 제가 좀 뭐 극한 좀 예를 들어 드렸지만 네. 이것이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키가 클수록 이제 그 수명이 좀 줄어든다라는 이제 통계가 이제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감안을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키가 이제 큰다는 것이 그러면은 과연 좋은 것이냐? 네, 성장을 한다는 것이 이제 과연 우리가 끝까지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큰 건 좋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자연에서는 네. 이제 적절한 키를 달성을 했으면은 네. 더 이상 성장을 한다는 거, 더 이상 키가 큰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유당 분해 그 이제 락토스 인톨러런스라고 네네네. 해서 네. 이제 우유를 마시면은 그 유당을 분해를 못하고 이게 설사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그 효소를 갖고 있지만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효소가 없어져요. 뭐냐면은 이제 자연 측에서도 우유를 갖다가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을 달성을 했다라면은 더 이상 우유를 마실 필요가 없다라는 하나의 신호일 수도 있겠죠. 그럼 네. 아기들도 우유를 먹는 건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이제 소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4배 정도 더 빨리 성장을 하고 우리보다 4배가 더 덜 이제 사는 이제 동물인데 네. 우리가 그런 동물들을 위한 그 모유를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오래 살고 네. 더 천천히 성장을 하는데 네. 그 모유를 갖다가 먹었을 때는 과연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인 거죠. JTBC에서도 좀 큰 논란이 됐었는데요. 뭐냐면은 이제 스웨덴에서 한 1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우유를 이제 섭취를 적게 하는 사람과 또 많이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우유를 많이 마실수록 이제 수명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진짜로 대상으로 한 네.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네. 정말로 수명이 더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유는 되게 근본적으로 이 세포를 갖다가 네.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이제 푸드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것은 이 키만 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세포를 갖다가 더 빨리 분열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세포가 분열이 될 수 있는 횟수는 정해져 있다면은 마치 이렇게 천천히 갈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더 이렇게 스피드업을 해서 이 그 세포가 이제 더 빨리 이렇게 우리가 그 맨 끝까지를 더 빨리 달성을 한다는 거죠. 빨리빨리 늙게 만드는 거 우리가 자원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도 볼 수밖에 없겠죠. 어떡하죠? 네. 네. 우유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섭취를 한다는 것은 수명을 갖다가 이렇게 압축을 시키고요. 근데 그 압축을 시키는 게 이제 노화가 뭐 빨리 진행이 되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네. 실제로 아이들한테는 이 사춘기도 더 빨리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저 때에 비해서 확실히 지금 아이들이 사춘기가 굉장히 네. 빨리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저희 때는 그래도 한 13살, 14살 정도 때 네. 되면 좀 기분이 좀 예민해진다거나 뭐 엄마 아빠 말을 듣기 싫어진다거나 그랬는데 요즘은 한 7살, 8살만 돼도 좀 아이들이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하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좀 지금 심각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의 성조숙증이거든요. 성조숙증인데. 네, 그래서 이 통계를 보시게 되면요, 이제 한 2004년서부터 한 2011년 정도, 한 7년 정도의 기간을 갖다가 조사를 해봤을 때, 심지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7년 동안 성조숙증으로 이제 내원을 한 아이들이 한 27배 정도를 증가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 7년이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27배가 늘었다고요?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7년간? 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은요, 이제 성조숙증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양한 그런 원인들을 네. 이제 지적을 해요. 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환경 호르몬. 네, 그래서 이 환경 호르몬 중에서도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프탈레이트라던가 아니면은 마이크로웨이브를 데폈을 때 나오는 그런 비스페놀 A라는 성분. 네, 네. 또 들어본 것 같아요. 이제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물을 마셨을 때도 굉장히 소량의 그런 에스트로겐이 이제 환경 물에도요? 호르몬이 좀 들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에스트로겐이 이제 그런 성조소증을 유발을 시켜서 이제 아이들의 최대한 그런 환경적인 면을 줄이려고 하는데 가장 아이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에스트로겐을 놓치고 있어요. 이제 우유인 거죠. 우유. 네. 또 우유예요. 네, 오늘의 주제는 우유니까. 네, 그래서 네. 왜냐하면요, 이제 실제로 환경에서 노출이 되는 네. 이 에스트로겐과 실제 우유에서 들어있는 에스트로겐은 네. 되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네. 이 실제 우유에 들어있는 에스트로겐은 이 형태가 우리 몸에서 실제로 에스트로겐으로 쓰여 있는 형태랑 이제 유사하고요. 예, 동일하고. 자연적으로 나오는 에스트로겐이랑 형태가 동일하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반면 이제 환경 호르몬에서 에스트로겐은 이제 우리 몸과 이렇게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만큼 그 강력한 효능을 에스트로제닉한 효과를 지니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그만큼 영향력이 크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유가 가장 크다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자료를 보게 됐을 때는 이 우유에서 실제로 나오는 이 에스트로겐은 네. 실제 환경에서 발견이 되는 에스트로겐보다 실제로 그 형태가 우리와 더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활용되는 형태와 더 흡사하기 때문에 한 10,000배 정도가 더 10,000배 나요? 강력하게 에스트로제닉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더해지는 게 이 우리가 이제 원래 소는 네. 한 1년에 한 3개월 정도를 갖다가 이제 임신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키우는 소들은 1년 내내 임신을 하고 불쌍해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임신 도중에는 네. 실제 임신 안 했을 때와 네. 그 에스트로겐을 생산을 하는 차이가 또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을 계속 시키는 이유가 젖을 계속 짜기 위해서인가요? 그렇죠. 아휴. 네,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의 실제 임신을 갖다가 마지막 단계까지 갔을 때는 네. 임신을 안 했을 때의 그 에스트로겐 레벨 차이가 100배 이상으로도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에스트로겐 덩어리네요, 우유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자료들을 네. 우리가 실제 한국에서 먹는 우유가 네. 이제 과연 어느 정도의 그 에스트로겐을 지니고 있는지는 네. 저희가 더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우유에서 더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은 이 에스트로겐뿐만 아니라 이 성장 호르몬이 또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지닌 그런 이제 휴먼 그로스 호르몬이라는 네. 게 있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우유에 들어있는 이 호르몬은 그거보다 더 강력한 형태인 IGF-1이라는 이 성장 호르몬을 지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호르몬이 이제 요즘 소들은 원래 이제 수명이 이제 20년이고 굉장히 이제 뭐 한 달 반 정도의 그 몸 크기가 2배가 되고 그쵸.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소를 갖다가 하나의 산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소를 갖다가 더 빨리 성장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이제 RBGH라 그래서 이제 Recombinant Bovine Growth Hormone, 그래서 이런 성장 호르몬을 네. 더 추가를 해서 급격하게 얘를 더 이제 키우는 거죠. 너무 그리고 마음이 아파요. 이제 이런 것들이 또 고스란히 또 아이의 그런 그렇겠네요. 또 포함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뭘 먹이고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한 연구에 의하면은 7살에서 9살인 아이들한테 우유를 한 250ml 정도를 먹이고 나서 한 컵 정도? 네, 얘네들의 그 혈액에서의 그 호르몬 수치를 재봤더니 이제 에스트라디올이라는 그 하나의 에스트로겐의 형태인 호르몬 수치는 한 3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남성의 그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은 이제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이게 그냥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성 호르몬을 줄이는 작용까지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남자아이들이 여성화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거에 대한 연구 결과는 네. 아직 좀 더 많이 그림이 더 그려져야 되는 단계인데 이제 우유 같은 이제 또 추가적인 연구가 있는데요. 이 우유를 마신 후에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IGF-1이라는 그 굉장히 강력한 성장 호르몬 수치도 네. 이 우유를 마셨을 때는 한 10% 정도를 갖다가 1시간 후에 증가를 한다라고 그래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네. 네. 저 오늘 아침에도 우유 마시고 왔는데.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이 내용을 갖다가 네. 좀 정리를 하자면요. 네. 이제 우유를 마시면은 키가 자란다. 아,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사실일까? 네, 우유를 마셨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갖다가 더 깊이 해보게 됐을 때는요. 성장을 갖다가 더 빨리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13살짜리인 아이들을 2명을 이제 한 아이는 우유를 많이 마시는 아이와 그렇죠. 우유를 안 마시는 아이를 비교를 해봤을 때 그 13살짜리 아이는 우유를 마시는 아이는 키가 더 클 수도 있어요. 네. 그 시기에는 그렇죠. 더 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천천히 오랜 기간 동안을 성장을 하는 네. 형태의 그런 DNA를 갖고 있다는 거죠. 남자아이들이 보통 몇 살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가 사춘기가 끝날 때인데 그게 뭐 굉장히 늘려서는 이제 25살까지도 성장을 할 수 네. 있다라는 이제 내용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제 이거를 마라톤처럼 생각을 해야지 네네. 아이들한테 이런 성장을 갖다가 너무 급격하게 자극을 해서 너무 빠른 시기 때 성장을 갖다가 이제 촉진을 시키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그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다가 이제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네요. 25살까지 키가 클 수 있는 우리 아이를 우유를 어릴 적에 조금이라도 빨리 크게 하겠다고 혹은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우유를 많이 먹이는 바람에 네. 아이가 17살 때 키가 멈추는 그거보다 상황이 생길 수도 혹은 더 빠르게. 더 빠르게 17살보다 더 빠르게. 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13살까지는 컸으나 14살에 갑자기 멈출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성조숙증의 이제 추세를 보게 되면요. 환경 호르몬과 이런 에스트로겐과 성장 호르몬이 그 주 원인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의 그 하나의 패러독스를 갖다가 좀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성조숙증이 걸렸을 때는 아이들이 병원에 가서 성장 억제 주사를 맞아요. 네. 그런데 집에 가서는 성장을 갖다가 촉진하는 우유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뭔가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만약 우유를 아이들의 식단에서 뺐을 때 네. 우리 아이들은 키가 어떻게 자랄 수 있죠? 그걸 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네. 이제 첫째는 이제 불빛을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자기 전에 네. 이렇게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네. 아니면 텔레비나 컴퓨터 이런 거에 불빛이 노출이 됐을 때는 실제로 우리가 그 이제 시각적인 것을 뇌가 이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시각적인 자극이 우리 뇌에서는 이 호르몬을 갖다가 조절을 하는 그 기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잠을 자는 도중에 그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성장 호르몬이 오고 나서 이어서 이렇게 분비가 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불빛이 이렇게 그 자기 전에 이렇게 노출이 된다던가 했을 때는 이 호르몬 사이클이 깨지게 되면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굉장히 그 이제 버스트 트레이닝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인터벌 트레이닝 아니면 뭐 크로스핏이나 이제 이런 걸 불리기도 해요. 근데 이 원리가 이제 다 이제 똑같은 건데 뭐냐면은 강도가 높고 네. 이제 아주 기간이 짧은 운동을 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이제 2002년도 때 이제 히딩크 감독이 국가대표 이제 축구팀을 갖다가 이제 물려받으면서 처음에 이 운동선수들이 처음에 그 웜업을 하는 것을 이제 봤더니 이 운동장을 갖다가 30분 동안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웜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딩크가 이것을 갖다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웜업을 할 때는 이 운동장을 갖다가 4분의 1로 나눠서 첫 4분의 1은 네, 질주. 네, 아주 최고의 힘을 다해서 심장이 막 심장이 바닥바닥 네. 뛰는 데까지 뛰고 그 다음 4분의 1은 쉬면서 걷고 천천히. 또 4분의 1은 네. 질주. 네. 네. 그리고 또 걷고. 그러니까 이거의 형태를 갖다가 이제 인터벌 이제 트레이닝 아니면 벌스 트레이닝이라고 네. 하는데요. 뭐냐면은 이렇게 강도가 굉장히 높은 자극을 줬을 때는 우리 몸에서는 이제 뇌에서는 이제 그 신호를 받고 이제 그 성장 호르몬을 갖다가 분비를 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은 그 자연적인 그 이제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 이제 원칙을 따르는 건데요. 네. 뭐냐면 이제 토끼와 이제 만약에
그 토끼를 쫓는 그런 뭐 사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자가 이 토끼를 갖다가 이제 쫓는 와중에 그 토끼가 너무 빨라서 이 사자가 그 토끼를 못 잡았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 사자가 한번 그 에너지를 소진을 하고 나서 얘가 이제 지쳐가지고 더 강해지지 못하고 얘는 그러면 굶주리고 이제 토끼 한번 먹으려다가 네, 토끼 한번 먹으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에서는 굉장히 강도가 높은 자극을 갖다가 몸이 받았을 때는 내가 더 빨라지고 더 강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신호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스프린터들과 그런 이제 마라톤 선수들을 갖다가 둘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네. 둘의 그 체형만 얼핏 봐도 언제나 마라톤 선수들은 반면 일반 사람들보다 근육질이 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육의 양이 실제로 더 일반 사람들보다 어떻게 이렇게 가늘고 이렇게 예쁜 근육. 예쁘지 않나요? 맞죠. 네. 네. 반면 이제 우세인 볼트 같은 사람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상당히 이제 엄청 근육이 대단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운동량은 실제로 마라톤 선수가 더 많을지라도 그 실제 강도로 따지자면은 이 스프린터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굳이 우유를 마시지 않아도 이런 강도 높은 운동을 아이들에게 시키게 된다면 네, 그런 성장 호르몬이 이제 굳이 들어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이가 튼튼해지고 그렇죠. 건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시네요. 네. 선생님, 저 여기서 근데 질문 하나 있습니다. 솔직히 요즘 이렇게 정말 음식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안에서 뭐 유기농도 있고 무농약도 있고 근데 우유 안에서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이 유기농이라고 써져 있는 우유는 그럼 오늘 얘기하신 그 우유들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왜냐면 얘네들은 좀 이렇게 더 행복한 소들 안에서 자라니까 그렇죠? 그런 막 동물 학대가 있는 목장에서 자라는 우유가 아니라 좀 이렇게 푸른 초원에서 행복하게 자란 소들이 이제 뽑아내는 우유인데 그럼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우유뿐만이 아니라 유기농이던 이게 뭐 스킨밀크던 뭐 이제 이게 뭐 바나나 우유던 초코 우유던 상관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우유나 유제품, 뭐 치즈, 요거트, 피자 이런 거를 다 포함을 한다면은 굉장히 근본적으로는 이 자연에서는 성장을 갖다가 이제 촉진을 시키는 그런 하나의 푸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은 유기농 우유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굳이 돈 쓸 필요 없다고 하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우유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얘기였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원장님께서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나마 좀 이해가 되고 또 그 안에서 질문하는 법을 좀 배워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 있던 음식의 새로운 부분을 알게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우리가 익숙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먹어왔지만 물어보지 않았던 것들, 질문하지 않아서 몰랐던 이야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시네요. 그럼 다음번에 그 얘기에 대해서 더 풀어보려고 합니다. 또 뵙길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